자, 첫 프로그램 경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챕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설치했던 그 툴을 이용해서 이 자료형이나 변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변수 자료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냐면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 CPU와 메모리 중에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은 처리를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꼭 다뤄야 될 부분, 것이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상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은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변수입니다. 네, 변수를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자료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영어로는 type, type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실제로 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툴을 통해서 IDE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명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역시 시험용이고요. 선언 방법, 글쎄요. 선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언 방법은 역시 뭐 시험에 나올 정도의 부분이라서 그 부분 제가 짚어드리고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용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만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 물론 처음엔 해보지만 더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오류도 내보고 다른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과정을 많이 겪어보시면 프로그램이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해보시고 또 오류가 생겼는데 이해가 안 되면 게시판에 올려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게시판에 올린 걸 보고서 누군가 풀어주고 싶은 느낌이 드시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또 한번 풀어도 보시고 이런 과정을 해보시면 훨씬 즐거운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분도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소스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헤더 파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 파일이 존재하고 그것이 링크해서 돌아간다는 거니까 일단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머리를 쓰고 있으시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헤더가 어떻고 요것만 좀 기억하실게요. C에서는 앞에 변수 선언을 미리 해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C++ 형태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코딩할 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에 변수 선언은 안 하고요. 중간중간에 계산하다가 집어넣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주성문은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주성문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슬래시 두 개를 쓰는 주성문이 있고요. 슬래시 꼬표 슬래시 하는 형태가 있어요. 슬래시 두 개는 그 뒤 엔터 치기 전까지를 프로그램으로 보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쓰든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쓰시는 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을 쓰느냐 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부분에서 이런 걸 의도했고 이 변수는 이 뜻이고 뭐 나중에 함수도 배우겠지만 함수도 이런 뜻으로 만들었고 입출력은 어떤 형태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과정들이에요. 한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고요. 줄이 길어질 때는 이렇게 쓰는 형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색깔도 달라져요. 여러분들 툴에서 색깔도 달리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본 구조에서 본체, 변수 선언, 자료 입력, 자료 처리, 자료 출력, 반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고정된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언어에 마침표가 있듯이 그 마침표가 C 언어에서는 콜론이에요. 점, 쉼표로 되어 있는 콜론이다. 그것이 한 줄이 끝났다는 의미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린트F문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생략할게요. 다음 챕터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는 프린트F문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디버그라는 것을 이 디버깅 툴을 이용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괜히 앞에 당겨서 하면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요건 잊어버리도록 하시고요. 저하고는 디버그 찬응을 통해서 하시고 프린트문은 다음 챕터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컴퓨터의 자료는 이진수, 즉 0과 1로 되어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렸고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0과 1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이진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10진수, 이진수로 바꾸는 거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또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것도 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진수든 10진수든 공통점은 숫자라는 거죠. 그 숫자 중에서도 뭐죠? 정수라는 겁니다. 0과 자연수 그리고 음수 이렇게 포함해서 정수가 되죠. 컴퓨터의 자료는 이진수다.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는 정수를 표현하는 데는 그다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자료형 중에 문자도 굉장히 많겠죠. 그럼 문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실수예요. 소수점 이하의 값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 체계를 갖고 있어요. 두 개의 문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수 있고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가 표현해주는 데이터는 정수인데 그 중에서도 자연수와 0인데 음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문자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실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다뤄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자료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문자 체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각 문자별로 고유 번호, 숫자를 부여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스키 코드라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미국에서 만든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알파벳, 대소문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기호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컴퓨터에서 사용하고자 만들어낸 어떤 특수한 문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꼭 하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이라는 문자 체계밖에 없다는 것. 이건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바이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바이트는 8개의 비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8개일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아스키 코드, 즉 처음에 컴퓨터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처리해야 될 문자의 개수를 대충 세보니까
127개 미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7비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표현한 건 8비트죠. 이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최상위 비트라고 부르거든요. 최상위 비트는 무조건 0으로 두고 있어요. 문자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글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이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릴 거예요. 이게 각각이 뭐냐면 0 혹은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비트예요. 각각이 한 비트예요. 이 비트 4개가 2개 있는 이게 한 바이트죠. 제가 또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여줄 때는 16진수를 사용합니다. 이진수와 16진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비트 4개가 모이면 16진수가 돼요. 즉 4개의 0일로 되어 있는 것의 최소값은 당연히 0, 0, 0, 0이겠죠. 그러면 0이죠. 10진수로. 최고값은 1, 1, 1, 1이겠죠. 얼마가 되죠? 8, 4, 2, 1 다 더한 15가 최대값이 돼요. 즉 16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진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줄 때, 그리고 엔지니어들끼리, 컴퓨터 엔지니어끼리 데이터를 서로 표현하고 할 때는 거의 16진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진수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6진수를 자주 사용하게 될 테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16진수는 0부터 15까지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0에서 9까지, 즉 10개는 표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10, 11, 12, 13, 14, 15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